LG를 다녔고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일을 했었고 이제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했었죠. 연봉은 어때요? 네, 너무 다이렉트인데요. 2배 정도? 뭐 지금 녹화 중에? 당연히 먼저 인트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2년 반 정도 살고 있는 메이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메이준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어떤 일을 했고 알려주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LG를 다녔습니다. LG를 다니면서 가전 쪽은 아니고 이제 자동차 부품 쪽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했던 일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어쩔 때는 비전 알고리즘도 해보고 어쩔 때는 영상 퀄리티에 관련된 ISP 알고리즘도 개발을 했었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뭐 링크드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거기를 통해서 그분이 연락을 받고 이제 제가 했던 분야랑 그 연락을 받은 일이랑 이제 잘 맞으니까 저한테 대신 소개를 해줬죠. 연결을 해준 거죠. 예. 이거 한번 해봐라. 너한테 더 잘 맞겠다 해서 그래서 인터뷰를 봤는데 우선 돼서 대기업을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굳이 그 대기업을 강조하는 좀 모르겠는데 제목이니까. 대기업은 맞고요. 제목이고 대기업을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목이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해외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을 찾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이력서만 잘 쓰면 일단 연락이 와요. 일단 연락이 올 거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일단 영어로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질문을 알아듣고 버벅거리면서라도 대답을 할 정도의 영어 실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회화를 했었나요? 토익 스피킹을 했죠. 토익 스피킹. 토익 스피킹. 잠쓸 때도 없었던 토익 스피킹 쓸데없나요? 어때요? 그 비즈니스 영어 아니에요? 토익 스피킹은 글쎄요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영어를 그리고 해야 실제로 쓰려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력서에 영어 어느 정도 하냐고 했을 때 토익 스피킹 점수를 썼는데 아무도 몰라요 토익 스피킹이 뭔지. 토익 스피킹 정도는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해외에서는? 실제 해외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IELTS를 IELTS를 더 많이 알아주죠.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에서? 인터뷰를 직접적인 이제 실무자들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어 아예 얘가 영어 못한다 싶으면 걸러져요. 전화 영어를 매일 하고 영어로 된 책을 찾아서 봤죠.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영어로 된 텍스트를 항상 읽었어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영어를 한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커리어를 살려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회사에 지원을 하면 그 회사에서는 일단 나에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지원을 해주든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든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LMIA라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회사에서 잡뱅크에 한 달 이상 그 잡을 포스팅을 하고 캐나다 내에서 이 직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제 프루브를 하면서 내 워크 퍼밋을 해주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고. 연봉은 어때요? 네, 너무 다이렉트인데요. 아니 이런 거 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둥글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
이 분야 제가 하는 분야를 캐나다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있는데 또 성과금 제도는 없었고 대신에 이제 연봉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고 순수하게 그냥 연봉만 성과금 없이 연봉만 놓고 따지고 봤을 때는 저 마지막 다녔던 L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뭐 40% 정도 떼는데 거기에 뭐 컴퍼니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한 거의 50% 떼가요. 그러니까 몬트리올에서는 거의 50% 정도 떼가고 토론토에서는 한 토론토에서는 40%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40% 되죠. 정도 빠졌기 연봉에서. 때문에 사실상 연봉이 굉장히 높아졌어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주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물가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그렇죠. 물가가 엄청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연봉에 비슷하게 맞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렇네요. 우리 지금 마이너스로 살고 있는 거군요. 우리는 마이너스라기보다 우리는 그래도 얼추 비슷해요. 다 빼고 받는 돈이 그래요. 얼추 비슷하게 그래요. 나옵니다. 한국에 있을 때랑.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회사와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차이점이 크게 있나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분위기? 뭐 이런 거. 분위기는 확실히 한국 회사는 타이트해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든 게 다 타이트하게 있고 그날 해야 되는 분량에 대한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꼭 끝내야 되고 내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캐나다 회사들은 좀 널널해요. 확실히 널널하고 아침에 가면 오늘은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야 된다라기보다는 크게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느 기간 안에 끝내야 된다. 요거 이런 면에서 좀만 딱 정해져 있고 디테일하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플랜을 다 짜야 되고 그 플랜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해야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관리하는 경향이 확실히 여기보다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를 주고 이거 너가 해야 돼. 언제까지. 그리고 땡이에요. 좀 더 자유롭네요. 좀 더 자유로운 대신에 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또 재미없죠? 캐나다에서 뭘 말해요? 아니, 정말 재미없어요. 나름대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사 욕하고 재밌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뭐 어디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긴 한데 살아왔던 문화가 좀 다르면 그러니까 아시안이냐 아니면 뭐 유러피안이냐 이런 건가요? 한국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막 이렇게 쉽게 친해지긴 어려운 분위기. 아무리 친해도 그 회사 끝나면 퇴근하면 땡 서로 다 잘 연락 안 하고요.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되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뭐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아니야. 그러면 네, 그 한국에서 일할 때 왜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인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주말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했고 항상 밤에 야근은 기본이었고 뭐 우리가 신혼 때부터였지만 평일날 같이 저녁을 먹는다거나 뭐 아침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고 하여튼 그랬죠. 그렇게 한국에서 회사를 몇 년 다녔죠? 8년 정도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은 뭐 없었고 딸이 커가는데 딸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더 한국보다는 조금 조건이 괜찮은 외국 기업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나요? 한국 회사 분위기들이 확실히 바쁜 분위기예요. 바쁜 분위기고 가정을 챙기기에는 확실히 좀 더 어려운 덜 여유가 좀 없죠. 네, 여기에 비하면은.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정말 알아보거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본 적은 없었고 해외 취업이 되고 나서야 외국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유학 후 이민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죠? 그쵸? 여기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민에는 되게 많은 길이 있는데 정말 많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네. 아직 저희는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거는 또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와 이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래서 진짜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취업을 했다고 해서 해외 절대 이민을 성공한다 영주권을 보장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